본 왓썹 프로젝트는 대전외고 동문들이 모아주신 성원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생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학 학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선배와 후배가 서로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왓썹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왓썹 프로젝트가 대전외고인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왓썹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SNS와 카페에 후기와 소감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간과 돈이 아니라 후배들이 전해주는 보람과 뿌듯함이 선배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지. 네. 우리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다가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초기에는 학교에 많이 못 가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입학식도 되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동문들을 못 만나본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외고 입학하고 나서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막 친구들 만나서 좋고 막 정말 재미있고 좀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윤아 씨는 좀 어떠세요? 어, 사실 마스크 쓰고 온크를 하더라도 항상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만나기 때문에 사이는 끈끈하지만 그래도 그 외고 특유의 그런 행사나 그런 걸 못 누려서 많이 아쉽긴 했어요. 그렇군요. 최대현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친구들하고는 그냥 재밌고 사이가 좋은데 이제 막 외고 하면 뭐 체육대회도 있고 축제도 있고 막 선배들 과별로 막 이렇게 돈독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긴 했는데 그런 게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외고 특색을 못 느꼈어요. 우리 외고하면 끈끈함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과끼리 서로 경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안 친한 과가 있고 친한 과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미묘한 경쟁 관계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그 다음에 우리 지홍아 씨 오셨는데 지홍아 씨는 어떻게 선후배 선배님들하고 좀 교류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학교 들어오고 나서 어때요? 저는 친한 선배님이 없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대전 외고의 전반적인 분위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끈끈함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전 외고의 이렇게 끈끈함을 현재로서도 느끼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열릴 수도 없고 까딱 잘못하면 또 학교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혹시 진로 탐색이라고 하게 되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도움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배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도 해보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끼리는 서로 친해지기가 살짝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는 이런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은 왓썹이고요. 혹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짠 요게 먼저 이게 왓썹이잖아요. 요 왓썹이 왜 요 왓썹이 생긴 줄 아세요? 요게 시읒 기읒 비읍이잖아요. 요게 생기부의 철자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합치면 섭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생기부를 합치면 섭이 돼. 그럼 요 섭 갖고 무슨 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왓썹 좋다. 우리 선배들이 재학생들에게 왓썹 하면서 인사를 건네면서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작성할 때
어떻게 생계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왓썹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메인 타이틀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왓썹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선배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한번 가보셨어요? 카페 혹시 가입하셨나요? 카페에 네. 가입을 했으니까, 그지? 여기에 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짠, 우리 왓썹 카페가 이런 식으로 딱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진행이 되는 각 강연별로 이렇게 게시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딱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어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픈 채팅방에 우리 왓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암호는 TRQ1인데요. 요거 혹시 쳐보셨나요? 이게 시읒, 기읒, 비읒 생기부예요. 그래서 그냥 생기부, 시읒, 기읒, 비읒 1번 딱 치시게 되면 모든 오픈 채팅방의 암호가 다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연 쭉 들어보시다가 이것 관련된 강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오픈 채팅방 그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왓썹, 이거 아니구나, 친구구나. 잠깐만요. 오픈 채팅. 여기에서 왓썹 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대전외고를 딱 치시게 되면 네, 짠! 대전외고 왓썹 행정학, 대전외고 왓썹 진로탐색방, 문헌정보학, 사학과, 이번에 우리가 강연을 진행하게 된 모든 멘토들이 각각 이런 왓썹 채팅방을 다 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속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한번 네,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저만 지금 네, 신나가지고 혼자 네.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강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다뤄보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진로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할 건데요. 나는 일기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98년도에 봤어요. 98년도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이 세상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나 때 대학교 들어갔던 이야기가 지금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입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은 대학생 멘토들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 좀 전반적인 마음가짐이라던가 방법들은 어떤 식의 마음가짐들과 접근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동문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2015년에 발족이 되었고요.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졸업하시게 되면 당연히 대전외고 총동문회의 동문 일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대학생이 되시게 되면 이제 대학생들과 관련된 동문회 행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예요. 웃는 게 되게 야비하죠? 제 약점이 참 웃는 게 야비해요. 네, 그래서 스페인어과 1기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스페인어과 여기 있나요? 저요. 네. 저요. 역시 우리 스페인어과. 최고입니다. 네. 지금 우리 스페인어 가르치시는 선생님 중에 이강혁 선생님 계시죠?
일기 때부터 함께 하신 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혁 선생님은 저 때도 가르치셨고요.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요. 안현주 선생님도 계시죠? 안현주 선생님은 저 2학년 때 부임하신 선생님이세요. 아직도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스페인어과 일기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모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영어 교육 중에서도 응용 영어 교육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도 뭐 쓰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요. 진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로. 짠. 진로라고 하게 되면은요. 일단 진로의 한자어. 이 한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런 한자를 쓰게 되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일까 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딱 살펴보시게 되면요. 나아갈 진자의 길로자를 합쳐요. 그래서 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게 되면 쫙 뚫려 있는 이러한 길을 우리의 진로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진로라고 하게 된다면 그 진로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만한 가치들은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기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가치들을 제시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게 되는 의미가 진로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일정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걸어가야 되니까 다리라는 수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뭐가 있죠? 킥보드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라는 수단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수단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냐면 목표라고 하게 되는 가치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앞으로 가자 해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게 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야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가치들은 크게 두 가지, 수단과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네, 그럴 법하죠. 네. 그런데 이런 수단과 목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게 되는 행동의 특성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단이라고 하게 되는 것과 연관된 우리의 행동,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준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수단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선택과 준비 이렇게 두 가지의 행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목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이렇게 설정과 추구라고 하게 되는 두 가지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진로와 관련돼서 수단과 목표라고 하게 되는 이 가치와 우리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일단 목표와 관련된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노기훈 씨,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겠죠. 지용아 씨는 어때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요. 오, 오, 상당히 근접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뭐 딱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목표야 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먹고 살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괜찮은 직업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잘 모르겠는 이러한 좀 막연함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모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호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요,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전서부터 자기계발서를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목표를 키워드화 시켜서 딱 제시를 해보게 되자면 어떤 문장으로 제시가 가능하냐면 좋아하는 것하고 사는 것이 전반적인 삶의 목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자기계발서 다 읽어보시게 되면 그 계발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 좋아하는 것하고 사는 것 이게 전반적인 메시지가 돼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것하고 산다면서요.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좋아하나요? 딱 이렇게 네,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말씀하셔도 돼요. 지용아 씨 뭐 좋아해요? 저 그림 그리는 거요.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그 그림 그리는 거 평생 진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괜찮네요. 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확신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좋아하는 것을 과연 20년 후에도 좋아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는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 그것도 딱히 자신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은 수단과 목표 중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까지도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로라는 말만 딱 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진로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느낌들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쫙 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봤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최대현 씨의 목표는 지금의 나였을 거고요. 유치원 때 지홍아 씨의 목표는 지금의 나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과거를 한번 되돌아서 소급을 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단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왔던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의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었던 수단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다 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삶에 있어서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수단을 선택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목표에 따라 있는 대로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고 좋습니까? 자신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전에 내가 지향하고 있었던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것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설정을 하는 거지만 그 나아가야 될 길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접근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접근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학과를 탐색하든 대학교를 선택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알아볼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과연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진로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들이 어떠한 것이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접근이 무엇이 접근법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확실성과 불확실성입니다. 2부가 시작되었어요. 빠밤. 자체 효과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러한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의 기본 속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치고 들어가 보자고요. 그랬을 때 확실성과 불확실성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들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계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세계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겪어왔었던 진로의 수단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나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갔나요? 당연하죠. 자, 중학교 한번 가볼까요? 중학교 어떻습니까? 안 가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루트를 타고 간 거예요. 고등학교 안 가고 뭐 다른 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루트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게 되는 일련의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선택들을 여러분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던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정해준 대로라고 하게 되는 키워드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권유나 씨 같은 반 친구들 있죠? 그죠? 그 같은 반 친구들 권유나 씨가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사귀어서 얻게 된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와봤더니 이미 한 반이 땅 하고 정해져 있었던 친구인가요?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반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친구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탐색해서 얻어낸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인간관계일까요? 아니면 정해준 리그 안에서 어쩌다 보니 맞는 친구들끼리 서로 친해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겪어왔었던 이러한 세계들은요, 기본적으로 정해준 대로가 강력하게 발동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세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반 친구들이 30명, 지금 25명이 한 반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때는 40명이 한 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25명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중에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은 많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세상은요, 큰 고민 없이도 지내올 수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중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도 중학교를 간다 안 간다라고 하게 되는 고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큰 고민이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에서 작동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호의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판 처음 본 아저씨가 새벽 10시에 밤에 애들 재워놓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태도가 어떻습니까? 적대적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막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쵸? 근데 저 밖에 나가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는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계 안에서의 태도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계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만나게 될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는 세계인가 살펴봤더니 기본적으로 낯섭니다. 그리고 물음표죠. 또 대학에 가서 어떻게 돼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일단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자, 그리고 정해준 루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여태까지 큰 고민 없이 살아왔지만 이러한 정해준 루트가 없는 길을 나아가게 됐을 때부터는 내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모르게 되는 예측이 어려워져요. 자, 대학교 가게 됐을 때 대학교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측이 안 돼요.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션은 정해주지 않는 게 옵션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게 기본값이 아니라 안 정해져 있는 게 기본값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세계에서는 고민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의견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는 세계로 딱 넘어가게 됐을 때는 부모님의 조언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이 부모님의 전공과 다르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얼마만큼 유효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죠. 대학교 갔을 때 그분들의 조언이 유효할까요?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고민들이 누군가는 해줬고 같이 나눴던 고민들이 다 나의 몫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낯선 세계에서는 기본 태도가 중립입니다. 뭐에 감사해야 되냐면요. 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대면대면해. 이게 당연한 거예요. 화만 안 내줘도 너무 감사한 일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낯선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대학교가 과연 어떤 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해주게 되자면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져나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학교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와닿으세요? 어때요? 좀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대학생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다. 잘 안 와닿죠? 근데 저는 지금 대학교에 있잖아요. 엄청 와닿습니다. 그래서요.
대학교 신입생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돌아갔었던 사회체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짚어나가기는 너무 크죠. 그래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만 딱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제도 개편을 통해서 대응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시제도가 개편이 되고 교과과정이 개편이 되죠.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들로 나오게 되냐면요. 적극적인 학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도가 바뀐대요. 자, 여러분들 생기부 쓰는 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 얘기를 해보게 되자면은요. 이제는 자기소개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상 내역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독서 이런 거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뭐 또 있었죠? 동아리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멘토링으로 우리 멘토단들 중에 대학생 멘토단 있잖아요. 대학생 멘토들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는 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왓썹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대학생 멘토들이 딱 와가지고 제가 생기부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쓰고 준비한 게 많았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어떨까요? 그때 3년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게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정보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이 많이 쓸모가 없어졌고요. 지금 고1 때서부터 적용이 되는 생기부 기재 방법은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대학교에서도 혼란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해서 교육부에서 제도를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도라고 하게 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물음표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된다.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학기제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때랑 또 얘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 개편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거나 절대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기본적인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요 50만 명 요선 쫙 이렇게 켜져 있죠. 이게 대학교들이 받아야 되는 신입생의 수예요. 한 5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딱 되니까 이만큼이 부족하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부족해요. 2024년 저희 3년 후를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3년 후에는 더 많이 빠져요. 무슨 뜻일까요?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뉴스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옛날에 국립대학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컷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등급 컷이 엄청 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던 등급의 학생들이 이제는 신입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배들서부터 멘붕에 빠져요. 야, 우리 때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서 내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후배들 보니까 이런 애들까지 들어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노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같은 노력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기는 점차 더 쉬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쉬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죠.
대학들이 경쟁이 심해지게 돼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도 학교 정원이 꽉꽉 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떤 학교는 정원이 차지만 어떤 학교는 사람이 부족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교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은 무엇을 모색하게 될까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학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학과가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학과가 2년 뒤에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도 물음표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년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학과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학과도 정해져 있는 고정 변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속성들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막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고 있대요. 넷플릭스 이런 거 저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죠. 오징어 게임이 1위가 하는 이러한 시대에 와닿고 있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직장이라고 하게 되는 것도 더 이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최대현 씨는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갖고 싶습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 갖고 싶은데. 이거 보세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공무원으로 막 몰리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직장이 안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 가치 자체가 변하고 있다니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시간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더니 엄마야,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요. 한 달 안에 30억을 벌었어요. 어때요? 직장 계속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해왔었던 직장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가치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학교, 유망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고요.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하게 되는 이 공식들이 완전 급격하게 깨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진짜로 그래요.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이 엄청나게 빨리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이제 사회에 나가잖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해서 더 이상은 이런 루트,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게 생각한 정해준 대로 큰 고민 없이 기본적인 태도가 호의적이었던 요 세 개는 예외 현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통하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되는 거고요. 보편적인 사회의 기본값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게 되면요. 진로 어떻습니까? 뭔가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뭔가 이렇게 좀 흐릿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진로가 명확해질 수 없다. 요거를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진로 탐색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진로 탐색은 절대로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항상 물음표잖아요. 그 물음표가 기본값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본값이다라는 것을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접근법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로가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되고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확실성의 세계에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진로 설정이 잘 안 됐을 때 멘붕이 세게 와요. 아씨,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아, 왜 나만 이렇게 불확실한 거야? 멘붕이 세게 옵니다. 하지만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이런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기반을 두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아씨, 도대체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돼?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 자체를 다른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기반을 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그럴싸해요? 어렵지는 않죠? 네, 네. 그냥 사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불확실히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살펴볼 거는 이렇게 불확실성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바뀌었어요. 아까 진로 그림은요. 한 길로 딱 나갔을 때 뭔가 지향점이 빡 찍혀있는 이런 게 우리는 확실성에 기반한 진로를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진로라고 하게 되는 가치는 변함이 없게 되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자체는 여러 가지의 길이 뻗어져 있고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역시나 같은 가치들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목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설정해야 될 건데 이거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진로를 어떤 수단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실력이 있고 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실력이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운이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끼칠 것 같나요? 질문입니다. 그냥 정답이 없어요. 운 같은데. 네? 운, 왜요? 사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도 뭔가 운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주 괜찮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신가요? 실력이 조금 더, 실력이요. 왜요? 왜냐면 실력이라는 것이 뒷받침돼 있어야지 그 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기회가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반한 실력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를 곧 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요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세계에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선택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수단이 있었고 큰 고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에서는요. 실력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게 되면요.
불확실하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오징어 게임이나 보고 있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오징어 게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거다라는 판단이 드셨나요? 절대 안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 떴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운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넷플릭스가 아니었더라면 절대 유행 못했을걸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달랐더라면, 아니면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PPL이 엄청나게 들어갔더라면 절대 유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감독의 실력은 이 실력일 겁니다. 항상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실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실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예상치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실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권가경 씨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운이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실력이 이렇고 여기서는 실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래는 이런 구조입니다. 좀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거지, 실력이라고 하게 되는 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운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작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성에 기반한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의 행동들을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은 무엇이냐면요, 일정하게 연습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폭넓게 해보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폭이 있습니다. 이거는 샘플링 과정을 많이 겪어보게 되면 내가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졌던 경험들이 다른 경험들과 전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폭입니다. 그래서 샘플링과 폭이라고 하게 되는 이러한 가치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 불확실성에 많이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 왓썹 프로젝트에다가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요, 왓썹 프로젝트에서 어떤 강연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용아 씨. 어떤 게 조금 좀 들어볼 법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국제학 그거요. 국제학 왜요? 제, 제 꿈이 외교 쪽이랑 관련 있어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나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학과의 내용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냐면요, 이 왓썹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그램을 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찍어서 가는 이러한 방식대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확실하다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게 외교관이죠. 외교관을 왜 좋아합니까? 저는 이제 다른 나라랑 교류하면서 일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용아 씨는 외국과 아니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지내고 이런 것들이 좋게 느껴졌기 때문에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꼭 국제학과를 가야지만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사학과를 가게 되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 학부도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죠.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겪었을 때 지용아 씨가 원하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확신이 안 서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확실성에 기반을 두게 되면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들어야 돼라고 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국제학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은. 막연하게 국제학과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딱 찍어서 선택을 하고 나면 국제학과 이외의 학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높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샘플링인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국제학과야 라고 아니라 여기 전반적으로 다양한 걸 들어봤을 때 여기는 이런 속성들이 있고 여기는 다른 속성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학과의 특성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률의 힘에 맡기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는 진로 지도를 지금까지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생들 만나보고 강연도 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진로에 대해서 학과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어떤 방식일까요? 확실성에 기반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잘 바뀌지도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난 이과가 좋은데 왜 자꾸 다른 과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확실성에 기반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오늘 얘기를 해봤던 거는 알고 보니까 진로라고 하게 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나는 이걸 원하니까 요거 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만큼 넓혀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왓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 듣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 닿는 대로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틀어놓고 좀 이렇게 딴짓도 하고 뭐 그래 보면서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접했던 경험들이 전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연계가 되기 시작한 것들이 일정한 폭을 이루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능성에 노출될 것인가 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수단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영어 문제죠. 우린 외고입니다. 이 문제 답 뭘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몰라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영어 문제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 영어 문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예요. 얘들아 맞춰봐 하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얘딱 떨어져라 하고 내는 문제거든요. 단어가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2번 답은 1번이야 라고 빡 찍습니까? 아니면 제일 정답이 아닌 것서부터 제껴나갑니까?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을 때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이게 정답일 것이야 빡 찍기보다는 그나마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아닌 것서부터 지워나가면서 선택을 좁혀나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이러한 속어법이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원하니까 이 학과 빡!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한번 쭉 들어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볼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요거를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단을 선택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목표 설정에 대한 방법은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그 PDF 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표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강연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미술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문화와의 소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으로 6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극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진짜로 좋아하는 거라면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적어도 60년 동안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짜로 좋아하는 거라면 매일매일 해도 좋아야 진짜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로 좋아하는 거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도 좋아야 돼요. 그게 진짜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6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해도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림 그리는 거?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게임은 어때요? 아, 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전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요. 저 목표는 쇼미더머니 나가는 거예요. 6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종일 노래 불러도 좋을까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요? 6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해도 좋을까요? 상당히 많은 수단들이 떨궈져 나가게 되고요. 이 가치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 목표를 설정할 때 조금 더 근본적인 목표까지도 도달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질문이 6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종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거는 외국 사람하고 소통을 통해서 외교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외교관이라고 하게 되는 수단에 숨겨져 있었던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건 교류일 수가 있어요. 공감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교류와 공감을 만약에 선생님이 되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교류와 공감을 내가 회계사가 되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표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한번 명확하게 설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수단을 갖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나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딱 해보게 되자면요. 1, 2, 3 스텝으로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 줄 요약이 유행이죠. 첫 번째, 진로에 대한 기본값은요.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들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샘플링과 정의 과정을 거쳐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식대로 앞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끝. 정확하게 1시간. 네. 네. 어때요? 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났습니다. 네.